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단기술 국어를 강의하고 있는 이선지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국어 문법과 규범을 위한 전략적 학습서, 어떻게 보면은 문법 전용책이죠. 수빈이가 날로 쓰는 어법과 국어 규범, 이번에 2년 만에 다시 한번 강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이 책에 대한 간략한 소개, OT 영상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얼마 전에 국가직 9급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수빈이교 촬영은 실제로 수업이 5월 달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2022년도 합격을 위해서, 또 2021년도 하반기 시험 합격을 위해서, 자, 남들보다 먼저 시작한다는 의미로 5월에 기본서 개강을 앞두고 있는 5월에 문법 수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책을 어떻게 만들게 되었고 또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책을 들어야만 되는, 이 강의를 들어야만 되는 수험생들이 어떤 분들인지 간략히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죠. 수빈이교라고 하는 책인데요. 자, 이 수빈이교, 쉽게 익히다 뭐 이런 뜻인데, 어쨌든 간에 수빈이교라는 책을 왜 만들었는가? 저는 선제국어 기본서라는 책도 있고요. 기출실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합서로서의 기본서가 있는데도 이게 문법 전용책을 왜 만들었는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거부터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바로 국가직 9급을 봤는데요. 국가직 9급이 예년에 비해서 약간 좀 어려워지면서 평균도 좀 떨어졌지만 더욱더 특징적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학생분들이 이른바 킬러 문제라고 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 오답률이 제일 높은 문제가 5개가 그죠, 상위 랭킹이 돼 있죠. 근데 그 5개 문제 중에서 그죠, 무려 3문제가 문법 문제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문법은 실제로 출제되는 문항수는 적지만, 그쵸, 여러분들 학생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여기를 전략적으로 우리가 잡지를 못하게 되면 고득점이 바로 힘든 그런 파트라는 것을 분명히 지금 알려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빈이교를 만든 이유는요, 사실은 이 책을 좀 기획했을 때는 수험생분들의 요구였어요.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이제 전범위를 다 공부를 하신 분들도 있지만 간만에 그쵸, 다시 이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독해나 문학을 또 워낙에 잘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이 선생님 지금 기본서 전체를 보기보다도 저는 문법만 탁 찍어서 보고 싶은데 그런 문법 전용책, 특히 문제를 풀면서 같이 익힐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어 달라고 예전에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문법은요, 그쵸? 합격을 위한 어떻게 보면은 그쵸, 완전히 기초적인 어떤 바탕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 문제 거의 40에서 50%는 독해가 나오고요. 문학까지 합치게 되면은 그쵸, 전체 문제에서 사실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문 분석형 문제입니다. 독해랑 문학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독해 문학의 킬러 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번에 그 오답률 5위 안에 독해 문제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는 건 뭘 얘기하냐.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자는 당연히 오답률 5위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문제가 그 정말로 난데없이 나왔던 고전시가 동동 해석 문제였죠. 나머지 3개가 다 문법이야. 이거는 뭐냐면은 학생분들이 이 시험지에서 많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고득점으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은 독해 문제지만, 또 독해도 가끔가다 킬러 문제가 하나씩 나오지만, 결과적으로 그쵸,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뚫고 올라가는 그런 합격 상승을 갖다가 합격을 위한 상승선을 만들어주는 거는 바로 문법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듯이 그쵸, 문제는 몇 문제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걸 다 맞아야 돼. 다 맞아야지 저희가 95점 100점을 찍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수빈이교 같은 문법 집중서는요, 문법 규범만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거예요. 이번에 틀렸던, 많은 분들이 틀렸던 문제, 그쵸? 맨 앞에 있는 그런 어떤 총론부터 시작해서 맨 뒤에는 올바른 문장 쓰기, 한국어의 문장의 구조를 보여준 그 문제까지 집중적으로 학습해서 합격선을 뛰어넘는, 합격선 근처까지 갈 때는 지문 분석형 독해가 필요하지만 그 바탕에서 합격선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법이 필요하겠죠? 그 문법을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문법은 합격을 위한 바탕이 되는 그런 어떤 많은 문항이 출제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문법은 고득점을 위한 전략이다. 그런데 왜 확실한 전략이냐? 문법은 답이 분명하죠. 학습한 만큼
100% 그쵸 성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득점을 위한 가장 확실한 전략은 바로 문법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시고요. 자, 수빈이견은 이 문법과 규범을 전략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학습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요 이런 전략을 한번 세워봤는데요. 이론을 충실하게 해설하는 것과 동시에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좀 많이 풉니다. 그래서 수빈이견은 이론서지만 문풀 과정이라 생각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론과 문풀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선생님 수빈이견 그러면 어떠한 학생이 들어야 되나요? 제가 들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수강 대상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첫 번째, 당연히 문법이 약한 학생이죠. 그죠? 문법이 약한 학생도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는 독해가 강하고 문학이 강한데 자, 이런 분들은 단기 전략을 세우라고 그랬죠? 이런 바탕 위에 문법을 조금만 강하게 딱 하면 합격선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책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독해와 문학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다면 수빈이어를 들으시고 기출을 통해서 전체 범위 유형을 정리하시고 바로 모의고사로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압축 과정이죠. 그래서 문법을 이걸로 정리하시고 독해 문학이 강하신 학생분들은 그 파트는 문제풀이를 정리하시면은 아마도 가장 빠른 시간에 국어를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론을 습득하면서 동시에 문제를 좀 많이 풀고 싶다. 그래서 문제풀이 과정과 병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수업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사실은 이 책을 처음에 구성하면서 정말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문법만 규범만 하다 보면 좀 딱딱하지 않습니까? 내용을 좀 재미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국어 문법은요. 주제별로 장면을 다 쪼갰어요. 그래서 메뉴에 보면 이렇게 뭐 사파 같은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어떤 형태론을 공부한다, 통산을 공부한다 하면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을 먼저 제시를 하고요. 그 상황에 맞게 되도록이면 편한 서술형으로 전체를 써서 여러분께서 복습할 때 혼자 복습하기 아주 용이하도록 그렇게 문장을 좀 썼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이론으로 풀어쓰는 부분은 자세하게 풀어쓰고 마지막엔 이걸 표로 암기하는 부분 눈으로 확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림과 표를 통해서 연상하고 암기하기 쉽도록 좀 만들어놨고요. 마지막에 주요 기출 유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쪽 구성을 마쳤습니다. 자, 이런 우리의 재밌는 문법 학습을 도와주기 위한 인물이 세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자 어여쁘고 착한 선지입니다. 바로 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사람 좀 할 줄 모르는데 뭐 국어 실력은 형편이 없어요. 한국 사람인데도 문법을 잘 모르는 영식이라고 하는 애가 나오는데 이 영식이가 뭐 김영식인지 박영식인지 뭐 시영식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한복은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친구가 한 명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전 탐이에요. 탐이 나와서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를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매 장면의 맨 위에다가 그렇죠, 세 사람의 에피소드를 제시를 하고 이 에피소드를 풀어가는 과정으로서 문법을 생각을 하게끔 유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각 장면별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아마도 여러분께서 읽으실 때 글쎄요 좀 딱딱한 문법이 조금이라도 좀 재밌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국어 규범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가? 기본서는 국어 규범이 전체 예문이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예문과 함께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그쵸 암기를 할 수 있도록 요약을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한글반주법에 대해서 만약에 뭐 1항, 2항, 3항 이런 게 있다면은 요 항에 해당하는 암기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항에서 많이 나오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총칙제 1항에서는 1항에 왜 얽히고 설키다가 나오죠. 그럼 이 항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밑에다가 문장제를 주관식으로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수빈이교가 이런 학습과 문제풀이를 동시에 할 수 있다고 하냐면은 하나하나 이론이 끝났는데 바로 문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날개 쪽에는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지만 그 밑에 있는 다단에는 그 내용에 대한 확인학습 문제가 주관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신 다음에 바로 문제 풀면서 그리고 또 하나 요 항에는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 거를 좀 느끼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어 규범은 항상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해하고 암기하시고 기출 유형 확인하시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구성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고 싶은 건 뭐냐? 일단 확실하게 문법을 좀 이해하자. 근데 단순하게 이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게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걸 정확히 암기해야 되는지 좀 익히자. 이번에 불규칙 활용 문제 있잖아요. 그죠? 사도 바오로 불규칙, 여로 불규칙, 히읗 불규칙. 요게 오답률 4위였어요.
제가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불규칙 그 유형은 맨날 암기하고 그냥 농담으로 뭐 사도바오로 너무 재밌죠 이러면서 했는데 막상 시험장 가서 그걸 못 풀었다는 거는 이해까지 냈다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익히지는 않았다는 거죠. 수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와 암기가 병행이 돼야지만 빠른 시간에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해하고 익히는 거 이번에 한번 다 끝내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저희 쪽의 기출 유형을 아셔야 되겠죠. 기출 유형을 익혀야 되고요. 세 번째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전 훈련을 한다. 어쨌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책을 정성 들여서 구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전체적인 구성을 좀 이해를 하시고 수업을 열심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목이 워낙 특이하다. 제가 맨 앞에도 얘기했는데 수빈이교의 의미를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세요. 근데 이걸 궁금해했다는 거는 고전 문학을 안 들으셨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딸 이름이 혹시 수빈인가요? 막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수빈이교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게 뭐죠? 후민정음 어지죠? 후민정음을 창제하신 세종께서 어지를 한문으로 적으셨죠. 국지어음이 이후중국이라. 자, 그렇게 적으신 것을 그 아드님이신 세조께서 한글로 번역을 해놓은 거죠. 이게 그 한글 번역본이 아까 세조때의 표기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그 세조때의 표기 나란 말씀이 뇌격에 달아 문자로 서로 삼았대 아니할세. 이거는 사실 언제 배우냐면 고전 문법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 고전 문법 시간에 배우는 수빈이 후민정음 어지에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오죠. 자,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역에 새로 28글자를 맹가노니 사람마다 해여 수빈이겨 날로 숨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람이니라. 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를 하셨을 때 자, 이 한글은 어떤 글자가 되었으면 좋겠냐.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로 사용할 때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이런 식으로 그 의의를 밝혀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가져온 게 수빈이교예요. 수빈이교. 제 출판사 이름도 수빈이교입니다. 제 문법사 이름도 수빈이교인데 처음에 이제 주변 분들이 많이 너무 책 이름이 어렵대서 반대를 했는데요. 아니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제가 학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어디까지나 강사죠. 강사의 제일 중요한 임무는 정확하게 시험의 경향을 파악하고 그 이론을 깊이는 있게 쉽게 가르치는 거라 생각합니다. 항상 제가 강사로서 가슴에 새기고는 그런 어떤 격언이기도 합니다. 쉽게 익히게 하겠다. 날로 쓰게 하겠다. 편안하게 하고자 한다. 쉽게 익히게 하는 게 바로 강사의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떠한 어려운 이론이든 간에 이론이 날 것이 아니죠. 그 날 것의 이론을 가공해서 여러분들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들어드리는 게 바로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어려운 문법과 규범을 쉽게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날로 사용하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책을 갖다가 하얗게 만들어 놓는 꼴을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께서 책을 선택한 이상 그 책을 정말 뽑아 먹어야 됩니다. 수빈이교를 통해서 언어, 문법과 규범을 완전히 뽑아서 우리가 자유자재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틀린 일이 없도록 이번에 불규칙 용어를 다 배웠는데 실수로 생각이 안 나서 시간이 모자라서 틀린 일이 없도록 그래서 문법과 규범이 다시는 오답률 5위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한번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릅니다. 그리하여 쉽게 익히게 하고 날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수빈이교 강연을 통해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체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분석형, 지문 분석형 문제 독해랑 문학이에요. 특히 독해입니다. 저희는 독해에 대한 완벽한 대비가 되어 있죠. 독해야 산다를 제가 무지하게 훈련시키기 때문에 꾸준하게 훈련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국가직 독해 문제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합격선까지 가까이 가는 건 나머지 영역을 고루고루 잘하는 것, 특히나 독해 능력이지만 합격선을 뛰어넘는 것, 오답률 그 5위 안에 들어있는 문제를 다 맞추는 것, 그리하여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전략은 바로 문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른바 킬러 문제를 맞춰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시험 볼 때 다시는 일주기 맨 앞에 있는 문법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남들보다 한 걸음 먼저 문법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문항수는 적지만 합격선을 뛰어넘을 수 있는 도약의 힘을 길러주게 될 것입니다. 일적을 뛰어넘자. 그리고 문법을 고득점의 전략으로 생각하고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5월에 개강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5, 6월에 미리 문법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이후는 독해와 문학을 비롯한 전 영역을 정리하는 데 좀 시간 투자할 수 있도록 5, 6월 우리 한번 전략적으로 문법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빈이교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